예, 안녕하십니까. 첫날 강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기출 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2017년 26회 행정쟁송법 기출 문제를 띄워드렸습니다. 기출 문제는 여러분 보셨을 텐데 약간 친숙하게 그림도 큰 관련이 없는 그림인가요? 어쨌든 상황을 어떻게 해서 벌어진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데는 그래도 머릿속에 사로잡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도록 실어드렸습니다. 기출문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주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처분 개념과 거부 처분에 관계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본 시험이잖아요. 현장감을 느껴야죠. 우리가 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경쟁에 사람들이 나보다 1년 더 먼저 뛰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긴장했을까, 그 현장감을 느끼는 데는 가장 최근의 시험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갑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나온 공무원 을의 중과실로 인해서 공사 현장에서, 말이 길지만 갑이 을 때문에 골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절은 산업재해로 평가받았다고 해요. 산업재해, 산재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해서 2014년 2월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뭔가 행정작용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니까 행정작용에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작용은 동그라미라든가 사람은 네모라든가 그건 여러분들께서 정하기 나름일 거예요. 어쨌든 행정작용이 시작됐어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갑이 회사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회사, 사보험이겠죠, 보험회사로부터 별도로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자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행정청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은 지금까지 한 번 등장했어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첫 번째 행정작용. 그리고 뭔가의 작용이 또 있었는데 그거는 예컨대 삼성화재, 동부화재 이런 사보험회사로부터 별도로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이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갑이 이중으로 보상받았잖아. 그래서 2016년 3월경 이미 지급된 급여, 아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 행정작용. 그 일부에 대한 징수 결정을 했다. 이건 행정작용이죠. 이 설문에서 두 번째로 행정작용이 등장을 합니다. 징수 결정을 하고 이를 갑에게 고지하였다. 그러나 갑이 이 같은 징수 결정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자 자기한테 돈을 줬잖아요. 나는 돈을 받았잖아요, 갑은. 근데 그걸 일부를 뺏어간 거예요, 도로.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느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11월경 당초의 징수 결정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처분을 했다. 감액 처분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행정작용이죠. 여기도 역시 행정작용을 표시하는 여러분만의 마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게 시간을 아껴줘요. 감액하는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 고지서에는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냄새가 나죠? 뭔가 알렸다고 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은 지금 세 번째예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실시했고요. 그 중에 일부를 줬다가 뺏었고요. 징수결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뺏어가는 돈의 금액이요. 아까 100만원 줬는데 50만원 도로 뺏어갔다. 100만원 줬다가 50만원 뺏어갔다. 근데 갑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50만원 뺏어가지 않고 10만원만 뺏어갈게. 그렇게 감액하는, 뺏어가는 돈을 줄이는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설문에 등장합니다. 감액하는 처분, 이게 세 번째 등장하는 행정작용이에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등장하는 행정작용에 무언가를 행정청에 고지한 겁니다. 이의가 있으면 다툴 수 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고지가 이루어진 것인가를 해석하는 것이 이 문제를 볼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한편 공모를은 뭐 소청 심사를 거쳐 취소송 재개했다. 이 한편 이후로 나와 있는 그 다음 글들은 1-1문의 양가로 2번이요. 소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관련된 질문, 설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일단은 지금 설명 대상에선 제외를 하죠. 지금까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갑은 감액 처분에 불복했답니다. 이 감액 처분은 어떤 행정작용일까요? 지금까지 행정작용이 3개 나왔는데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 아니죠. 징수결정도 아니고요. 감액 처분에 불복했다고 해요. 왜 10만 원만 뺏어갈게 라고 말해 아예 뺏어가지 말아야지 이런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나옵니다. 각하 재결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재결서를 송단받은 즉시 2017년 5월경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감액처분 취소를 구하는 세 번째 행정작용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당해 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을 하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뭐 어떤 색깔로 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최종적인 질문이 있죠. 그래서 당해 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면 당해 행정소송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형광펜으로 질문에다가 아주 보기 쉽도록 표시를 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둬야 나중에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적법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막 쓰다 보면은 내용에 취해서 그 흐름에 쓸려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본안 판단에서 인용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쓰다가 등장하는 한 소송상의 제도를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필 받는 경우도 생기고요. 항상 질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질문에는 형광펜으로 색칠해 주세요. 당해 취소 소송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적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문제풀이의 시작입니다. 문제풀이의 예를 보여드렸는데 이 문제풀이를 문제의 소재, 그리고 적법 요건, 대상 적격, 제소기간, 기타 소송 요건, 결론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푸는 방식인데 여러분들한테도 매우 유용한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제의 소재를 적어주세요. 결국 너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랬지 라고 출제자한테 내 사태 파악력을 어필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한 건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커다란 질문 아래에는 몇 개의 작은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큰 질문 하나는 작은 질문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질문들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작은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이 하부 목차를 이루게 돼요. 하부 목차가 내가 앞으로 적게 될 내 답안지가 어떤 순서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첫인상을 좌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실력이 올라가실 분야가 바로 여기에요. 왜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뭐 전부 다 듣지 않아도 첫 소절, 정말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첫 소절 다 부르고 나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사로잡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 소재, 내가 쓸 글의 설계도를 어필하는 이 부분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만큼 이 테마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가 눈에 보여요. 마치 한 소절을 목소리로 사로잡아버리는, 한 소절의 목소리만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아버리는 가수들처럼 여러분들의 이 첫 문제 소재가 출제자들, 채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